모든 것이 3세번입니다. 왜 3세번이냐고? 내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시험 자체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보는데 실기는 몇 개? 2개입니다. 필답형과 작업형. 그러니까 3세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 우리는 기계위험 방지 기술인데요. 눈에 보입니다. 프레스예요. 프레스기 작동 후 작업 전까지 도달 시간이 0.5초 걸렸답니다. 양수 기동식이에요. 방호장치 설치 거리는 얼마가 돼야 하나? 우리 양수 기동성은 DM은 1.6 곱하기 TM이에요. 1.6이라는 숫자는 우리 옛날 과학자들이 가장 인간의 수치에 가깝게 안전거리를 구해놓은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 물론 인간이 최초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1.6 곱하기 TM이에요. 그리고 1.6이라는 TM이랑 바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메타에 달려. 여기는 뭐냐 하면 다 메타로 해가지고 얘를 달려 또 묘하게 해놔서 센티미터는 거야. 이거는 메타인데 1.2 곱하기 0. 몇 센치로 오시면 10을 곱해.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 바로 32cm. 이거는 우리 3-67도거든. 2014년 8월 17일도 문제 54번 나왔지만 2015년 5월 30일 날 기사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42번입니다. 또 프레스야. 프레스에 사용되는 방호장치, 방호판을 가지고 판, 네임판, 뭐야? 방호판 가지고는 야 오면 쳐버리겠다.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야? 손쳐내기판이죠. 좀 더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프레스 되었다면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손쳐내기판. 얘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도 움직여 이렇게도 움직여. 그러니까 오면 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손쳐내기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수인식은 뭘거든? 수갑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광전자식은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가능한 구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천의식 했고요. 양수조작식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고요. 또 그림으로도 여기 해놨네.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째입니다. 기계설비 사용 시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잘못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자. 일반 첫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면 안 돼. 둘째, 절삭편 혹은 칩이 날아온다. 망치로 치니까 칩이 나와. 선반을 깎으니까 칩이 나와. 칩, 결삭편이 날아오는 작업은 보호구보다 덮개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삭기가 되겠죠. 셋째, 기계 운전을 정지한 후 정비할 때는 해당 기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는 공개된 장소에 말 때나 지정된 자가 지정된 곳에 보관해줘. 개나 소나 누구나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틀렸죠. 4번 기계 또는 방호장치에 결함이 발견되면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쇠 관리 방법인데요. 해당 기계 운전을 정의한 다른 사람 그게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 기동시에 잠금장치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면 필요한 방호장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44번째요. 기계 고장률의 기본. 이거는 우발 고장. 기계 고장률의 기본은 우발 고장인데 그림을 해놨지만 세 가지 유형이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초기 고장은 점점 감소해. 우발 고장 일정해. 마모 고장 증가. 이건 어디서 나오나?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나오잖아. 보자고. 고장률의 시계는 일정한 답이네. 일정하다고 그랬어. 그럼 뭐 일정형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초기 고장은 어떻게? 감소형이야. 우발 고장은 일정형이야. 마모 고장은 증가형이야. 근데 요 내용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나온다. 해놨을 거야. 제2과목 실기 및 필답형에도 출제된다. 2과목 필기에도 실기 필답형에도 엄청나게 어떻다? 중요한 거고 한번 공부하면 3개 동시에 맞출 수 있다. 그럼 45번째예요. 목재가공용 기계예요. 목재가공 둥근토끼의 방호정체 반발 예방 장치가 아닌 것은 근데 사실 목재가공 기계의 반발 예방 장치는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핑거가 있고요. 분할 날이 있습니다. 분할 방지 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식 접촉 예방 장치 반발하고 접촉인데 접촉하면 안 되고 반발하면 친구인데 완전히 틀리죠. 어쨌든 반발 예방 장치 종류는 분할 날, 반발 방지기구, 보조 안내판, 반발 방지 롤 등이 있고 가동식 접촉 예방 장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재가공 둥근토끼 기계는요 허수로 하게 돼 있어.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법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6번째입니다. 밀링 작업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밀링 작업은요. 커터가 다인 커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칩이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칩이 바로 밀링 칩입니다. 커터를 끼울 때는 바로 어떻게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 둘째,
강력절사가 일감을 바이러스에 깊숙이 물린다. 맞다. 셋째, 상하 좌우 이송 장치들은 사용 후에는 당연히 어떻게 풀어놔야 되죠. 넷째, 절삭증 발생의 칩 제거는 칩 브레이크인데 칩 브레이크 유일하게 어디에 있다? 선반에 있다. 어떤 기계도 없어요. 칩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다? 선반에. 이것은 4번은 선반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밀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해놨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보면 칩 브레이크는 뭐야? 내 말 그대로 오로지 어디에 있다? 선반에만 존재한다. 다음 문제 가자고요. 47번째요. 금융의 설계 및 제작 시 뭐라 그래? 안전화 조치와 거리가 먼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금융의 설계 및 제작 시에요. 펀치어 새 장비가 맞지 않으면 길이를 짧게 줘도 이것도 우리말로 써야 돼. 새 장비란 뭐냐? 그럼 펀치는 한 개가 아니고 다단 펀치를 써 여러 개의 펀치가 있다. 뭐 예를 들어 피어싱 펀치가 있고 브랭킹 펀치가 있다고 이것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 다 알 수도 없고 이런 거는 길이가 맞지 않으면 길이를 짧게 조정해야 돼요. 가급적. 둘째, 강도 부정으로 파손되는 게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료를 교체해야 되겠죠. 요 아래는 열 처리 불량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해 단금질을 한다는데 단금질은요 말 그대로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때리면 어떻게 부셔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성을 부여해야 돼요. 질긴 성질을 부여 띠입을 해야 돼요. 뜨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답은 몇 번? 3번 틀렸어요. 바로 캔 및 기타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에 완충 장치를 하고 여기 보겠습니다. 바로 단금질은 단단하게 열처리. 바로 이번에 요걸 해야 되는 뜨임은 뭐예요? 단금질 재료는 적당 온도로 가열하는 서서히 냉각시 단금질 재료에 인성을 부여하는 열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48번째 롤러 나왔어요. 롤러기는 뭐예요? 방호장치가 우선 급정지 장치다. 이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자율안전 확인기계 방호장치. 롤러의 만물질 전방위가 30mm의 가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구문의 최단 거리는 얼마냐 하면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요 이 30mm를 설치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 가냐 합격자가 계산 없이 왜냐 그러면 요 30mm라고 할 때는 160일 때가 항상 주어지거든요. 개구부의 간격이 30의 설치하고 하는데 위험점의 최단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6 플러스 0.15x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할 수도 여기 160의 기본일 경우는 y는 얼마냐 30으로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벌써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답이 보인다 근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간격이 개구부의 간격이 30mm라 그러면 답은 어떻다 160이 되겠고 여기 나와 있죠. 꼭 30은 바로 160일 때는 30이다. 또 30, y가 30은 x는 당연히 얼마다? 160. 이거는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혼돈되지 말고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49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를 가지고 우리는 포커 리프트라고 그러죠. 지게차 헤드가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지게차의 강도는요 최대 하중 200값을 넘는 값에 대해서 4톤으로 한다. 등 부품 하중 경우 이건 반드시 200값을 하는데 4톤 넘는 걸 무조건 4톤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와? 우리는 기계도 나오지만 다섯 번째가 뭐 건설 안전 기술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등 부품을 견뎌야 돼요. 상부 틀의 계구부는 길이가 어떠한 경우라도 16cm 미만이 되지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의 아랫면까지 높이는 어떻게? 1m라고 서서 하면 얼마? 2m. 여기 1, 2, 3 다 하면 답은 틀림없이 4번이 되겠죠.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운전 바닥 및 헤드가드 상부는 1이 아니고 얼마? 2로 하면 되지. 여기 틀렸어요. 여기도 그림으로도 다 해놨어요. 여기 200값 4톤 넘을 때는 그대로 하고 그림으로 펴서 16mm 미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봐. 서서 작업하면 얼마? 1m가 아니고 2m. 앉아서 할 때는 1m. 이렇게 상세했다. 이것은 봐서 어디에 들어있다? 바로 5과목 건설안전 기술에도 이 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 그래서 그림까지 여러분이 표시했고 정보 제공도 해두었습니다. 10번째 또는 50번이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나 가스 집하기 용접 안전기도 자율안전 확인 기계죠. 아세틸렌 용접장 안전기는 시간마다 모든 강마다 붙여라는 말이 맞아요. 아 맞는 말 자꾸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1번이에요. 둘째 아세틸렌 전용 발생이 건물의 지하층이 아니고 지상에 설치해야 되죠. 아세틸렌 전용 발생이 하기를 사용보다 1.5가 아니고 3m 또는 5m 한다는 거. 4번 아세틸렌 용접장치 금속 용접력이 해제 압력이 250이 아니고 100 저도 헷갈리는 174 파스칼이 173 파스칼을 넘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틀렸어요. 답은 바로 몇 번이다?
시간마다 한다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아세틸린의 특징은요. 아세틸린은 뭐요? C2H2. 아세틸린은 특정 물질과 결합 시 폭발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데 다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세틸린은요. 폭발을 일으키죠. 우리는. 그런데 유일하게 아세틸린과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철은요. Fe는 어떠한 경우로 바로 아세틸린 접촉 시 폭발성 물질 아세틸린의 구리 및 항동호 기구와 접촉. 항동이라는 건 뭐예요? 구리 더하기 아연이에요. 그러면 구리하고 아연이 있는 건 안 돼. 폭발하면 화합물질 아세틸라이드가 생기는데 아세틸린 더하기 구리는요. 바로 구리 아세틸라이드가 수소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폭발성 물질은 수은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은이에요. 그래서 구리, 은, 수은은 바로 아세틸린 접촉과 폭발. 이 답은 항상 2번 철도 굳이 쓰면 Fe죠. 항상 정해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연삭숫돌을 잡고 숫돌 파괴원이에요. 숫돌은 뭐예요? 말 돌이죠. 돌을 본드로 접착해 놨으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거리가 뭔가 안 깨진다 이런 말이죠. 안 깨지는 걸 찾으면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거는 깨지는 않게 안 깨진다. 왜? 너무 천천히 가니까 힘은 들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천천히 가 이건 깨지려면 빠르면 깨져요. 숫돌의 회전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원을 일으켰는데 회전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 깨지고 숫돌에 가해한 충격을 가해도 깨지고 플랜지의 직경이 현저하게 크모 아니고 얼마 플랜지 직경은 숫돌 직경 플랜지는 숫돌 직경이 최소한 얼마 3분의 1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파괴 원인은 9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53번입니다. 드릴 작업이에요. 드릴은 뭐예요? 구멍 뚫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작업과 대량 생산을 정밀 똑같은 위치에서 정밀하고 대량한다는 뭐예요? 바로 지그를 이용한다는 거죠. 고정장치 이건 답은 지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공작물 바이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일감이 작을 때 써요. 주로 우리 핸드 바이스를 손으로 잡고 많이 쓰는 거고요. 볼트와 고정구는 일감이 크고 복잡할 때가 쓰게 되겠습니다. 지그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대량 생산과 정밀도가 상당히 요구할 때 우리는 지그를 쓴다. 54번입니다. 기계 설비에서 이상 발생 시 이상 발생이 고장이 났다 이 말이죠. 이상 발생 기계를 급정지시키거나 안전장치에 작동하도록 하는 안전하를 우리는 뭐 하냐 하면 바로 기능이 우수해야 된다. 기능상 안전하, 기능적 기능상 어느 것은 외관상은 껍데기를 이렇게 덮개를 씌우거나 색깔을 칠하는 거. 그다음 구조 부분을 하는 건 부품을 교체하는 거죠. 본질적 안전은 근본적으로 펠세이프나 풀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 설명했는 이런 거예요. 다 했어요. 여러분 꼭 몇 번, 한 번이라도 눈으로 좀 가연도 문제를 볼 때는 10년치 팍팍 나갈 때 하지 말고 한 번쯤 저 강의를 듣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55번입니다. 연삭기 덮개 각도에 관한 설명을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뭐예요? 기가 들어가니까 덮개라는 걸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덮개 최대 노트로 각도는 150도 이내 맞습니다. 둘째, 스윙연삭기, 스라브 연삭기 덮개 최대는 180도 이내 맞고요. 연삭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 탁상연 덮개 최대 노출 각도는 60도 이내를 맞습니다. 일반 연삭 작업 등에 사용을 목적은 탁상형 연삭기 최대 노출가 180도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도 125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반 작업에 사용 4번 틀렸어요. 목적 탁상형 얼마? 125도 이내. 한쪽 각은 65도 이내. 상부를 사용하는 것은 60도 이상. 이렇게 그림으로도 여러분의 눈으로도 보게 만들어. 이걸 가지고는 비주얼 학습이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발로도 움직여 말로 하는 이걸 비주얼 학습이라. 그 다음 56번입니다. 기계의 동작 상태가 설정한 순서, 조건, 진행되면 한 가지 상태가 종료된 다음 상태를 생성해 자동적으로 컨트롤 해가면서 하는 시스템을 가진 로봇을 뭐냐 하면 이거는 바로 순서 제어 로봇. 이걸 가지고 시퀀스 로봇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퀀스 로봇 특징, 미리 정해진 설정된 혹은 정해진 순서와 조건, 위치와 동작 각 단계를 진행하는 해가는 로봇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시퀀스 로봇이라고 그러고요. 수치 제어 로봇, 순서 조건 위치를 이거는 수치 제어 로봇, 순서 조건 위치를 시작된 작업을 이거는 다른 말을 하면 요새 수치 제어라면 NC 로봇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백은 사람이 입력 후 순서 위치 정보를 기억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재생하여 작업하는 로봇을 우리는 바로 플레이백 로봇. 학습 제어 로봇은 자기 경험을 반영한 학습에 의해 제어 기능을 수정해가면서 하는 로봇을 우리는 학습 제어 로봇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컨베이어예요. 컨베이어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바로 비상정지장치죠.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이탈 및 역주행. 컨베이어는 어떠한 경우라도요. 역주행하면 난리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비상정지장이 근본적인 덮개, 물건이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덮개나 울이 있어요. 비상난간은 어떻게? 사람이 추락하지 말고 설치하는 건 인간에 대한 방어장치가 비상난간이죠. 컨베이어 안전장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답은 비상난간은 사람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 58이에요. 4.2톤이에요. 전체가 60도 각이에요. 이거는 중심각을 말하는 거. Y로프 매달올 때 Y로프에 걸리는 A에 걸리는 하나에 걸리는 A나 B 그러니까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한 줄이라고 이렇게 A에 걸리는 또 한 줄에 걸린 더블은 얼마냐고 무게는 얼마. 그럼 4.2톤 한 줄에 걸려 이래 했잖아. 한 가닥에 걸리는 장경은 바로 우리는 2분의 세타하고 코사인 2분의 세타하고 2분의 더보니까 2분의 세타 60도잖아. 2분의 4.2니까 2.4에서 2.42톤. 하나는 바로 2.42톤이 걸린다. 답은 2분. 계산할 게 있다 없다. 너무 간단하잖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59번째요. 보일러예요. 보일러 폭발 사고를 예방을 위한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건 오히려 보일러에는 4개의 방호 장치가 있어요. 압력 발생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소 아세틀렌의 압력 발생. 답이 틀렸어요. 압력 제한 스위치. 압력이 이상 오면 압력이 그대로 멈추는 일종의 리미트 스위치. 압력 방출 장치. 그렇죠. 압력이 세면 밖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의 수,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 이게 바로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압력 방출, 압력 제한, 고조 수위, 하염 검출기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법에도 119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0번입니다. 우리 기초 강도를 사용 조건, 안전 하중기 종류에 따라 극한 강도, 극한이라는 말은 최고 최저점이에요. 최고 높게 하거나 최고 힘든 작업, 우리는 극한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극한 강도, 항복점, 크리프 강도, 필요 한도 등으로 적용할 때 허용 응력급과 안전율이 관계된 반드시 1보다 어떤 안전율이 커야 된다는 뜻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거 우리는 알죠. 반드시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뭐다? 기초 강도가 되겠죠. 이렇게 참 3번이 벌써 나왔네. 안전율을 허용력, 기초 강력, 응력, 최대 응력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요것도 건설 안전 기술에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보충학습으로 명쾌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3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4번째 과목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완벽한 합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서 뭐라고? 4번째 과목은 전기 더하기 하학이에요. 그래서 전기 및 하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영원히 아니 합격할 때까지 반드시 합격을 할 때까지 함께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한 취업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